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정조의 하나뿐인 딸과 순조의 3명의 공주와 1명의 옹주. 정조의 하나뿐인 딸로 유일하게 시집을 남긴 숙선옹주. 숙선옹주는 정조와 수비 박씨 사이에서 1793년 4월 11일에 태어났는데 순조의 동복 여동생으로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 지나서야 태어났지만 일성록에서 정조는 순산했다고 말해 큰 문제가 없었던 듯합니다. 1796년 숙선옹주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아버지 정조와 오빠인 순조가 이문원으로 피신했고 숙선옹주가 완쾌하자 정조가 크게 기뻐하며 마마신 전송의식으로 숙선옹주의 완쾌를 기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숙선옹주는 정조의 생전에 자코를 받지 못해 오빠인 순조가 숙선이란 자코를 주었는데 정조는 딸이 둘 있었지만 의빈 성씨소생의 큰딸은 생후 2개월 만에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정조 생전에 자코를 못 받은 이유는 정조가 사망한 해에 숙선옹주는 7살로 이때 오빠 순조도 아직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오빠가 세자가 되지 못했는데 동생에게 먼저 자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순조가 세자가 된 후에는 세자빈 간택을 진행하던 중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후 정조가 죽고 3년상을 다 마친 10살이 되어 자코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빈 박씨가 보통 빈과 다르다며 궁주칭호를 만들어 숙선옹주에게 주고자 했으나 수빈 박씨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804년 삼간택을 거쳐 전 정랑 홍익모의 아들 홍현주가 부마로 낙점됐습니다. 5월 17일 혼인을 치르는데 아버지 정조와 오빠 순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시집갈 때 순조가 혼수로 많은 재물을 챙겨주면서 유일한 동생이니 설레로 삼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훈계를 내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숙선옹주가 출합하기 전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치고 숙선옹주의 집에 가보기도 했는데 숙선옹주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주었고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숙선옹주가 순조를 방문하러 입궁한다고 하면 기뻐하며 동생의 방문을 몹시 기다렸는데 숙선옹주는 정조를 닮아 여러 시를 남겨 남편 홍현주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왕실의 여인으론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입니다. 한편 숙선옹주인장이 2017년 5월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한국고미술품 53점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인 34만 3,500달러에 낙찰되었지만 국내는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해 언론에서도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는 숙선옹주로라는 도로가 있지만 이 숙선옹주로는 정조의 차녀 숙선옹주가 아닌 태종의 후궁 숙선옹주 선빈 안씨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옹주 봉작을 받으면 나라에서는 옹주에게 옹주방을 제공했는데 옹주방은 옹주가 생활하는 공간이며 옹주방을 제공할 땐 재산도 선물해 수렴 청정을 하던 정순왕후와 논의해 숙선옹주에게 토지 800개를 내렸습니다. 정조는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 왕족에게 내리는 재산을 절약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은 선왕인 정조의 방침을 거스를 만큼 굉장히 후한 선물이었고 홍현주는 훗날 강원도 관철사와 병조참판을 지낸 인물입니다. 시아버지 홍인모도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고 홍석주와 홍길주라는 남편의 두 형도 손꼽히는 문장가였으며 시어머니 서영수합과 시누이 홍유한단까지 시집을 남길 만큼 글솜씨가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숙선옹주는 자연스레 시를 쓰는데 빠져들었을 것인데 평온한 삶을 산 덕분인지 밝은 시를 많이 썼으며 고난을 덜 겪은 탓인지 시가 가볍고 단조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숙선옹주는 1836년 7월 20일 향년 44세로 한성부 이동궁에서 사망했으며 슬하에 장남 홍우철이 있는데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숙선옹주묘가 있습니다. 숙선옹주에 닫힌 질문을 과도로 열어주었다는 홍현주. 숙선옹주와 홍현주 사이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시집을 가려고 준비하던 때 큰 고민이 있었으니 질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정조는 어이로부터 여자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조는 고민에 빠졌지만 혼례는 시켜야 해서 사실을 숨기고 홍현주에게 옹주를 맡겼는데 홍현주는 아내와의 첫날 밤을 기대했지만 옹주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그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며칠 동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홍현주는 사실을 파헤치려 강제로 옹주의 방에 들어가 그녀와 합궁하려는 찰나 옹주의 비밀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옹주는 다 틀렸다며 단도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 홍현주가 작은 과도를 가지고 오더니 옹주에게 다가가 옹주에 막혀있던 질구를 벌려주어 두 사람은 아들 홍우철을 낳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적장 여인 명운공주.
명운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적장녀로 효명세자의 동복 동생이자 보건공주, 덕운공주의 언니가 되는데 순조 10년인 1810년에 태어났고 왕실 후사가 귀한 시절이었고 오랜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그 때문에 금지옥엽으로 자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빠 효명세자는 특히 나이가 비슷한 명운공주와 정이 도터웠다고 하며 삼매열림이란 그래서 명운이는 성품이 영명하고 기골이 청소하며 시문에도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삼매열림이란 3명의 여동생들이 숲처럼 연달아 있다는 뜻이며 청소하다는 말은 빼어난 미인에게 쓰는 말로 효명세자는 명운공주를 소동파의 누이에 비교해 메란 여사라는 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효명세자는 사흘만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리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시를 보낼 때는 한시에 한글 음을 변기하고 번역과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순조 17년인 1817년 8세의 명운이란 작호를 받고 책봉되었으며 1823년에 순조는 부마를 간택하고자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금물령을 내려 최종적 진사 김한순의 아들 김영근이 낙점되었습니다. 김영근은 김상용의 8대 손으로 김상헌의 9대 외손인 명운공주와 이성친족인데 조선시대 이성친족 간 혼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김한순의 아버지가 김희양의 첩이당대의 삼호정시사로 유명한 여성 시인 운초였습니다. 1824년 9월 공주는 궁궐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효명세자가 직접 공주의 집에 다녀갔고 1826년에는 순조와 효명세자가 함께 공주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32년에 명운공주는 혼인 9년 만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장례를 주관할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여 진행을 했으며 김영근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하지 못해 무당들을 불러 밤낮으로 무당들이 대나무 칼춤을 추며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소리로 시끄러워 사람들이 죽도궁이라고 부르다 죽동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규태가 쓴 이규태의 600년 서울이란 글에 실려있는 이야기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혼란한 시기에 태어난 순조의 적처녀 보건공주. 보건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의 적이녀로 효명세자와 명운공주의 동복동생이자 덕운공주의 언니가 되는데 태어난 1818년 즈음 조선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민난과 흉서, 영모 사건으로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특히 1818년 황해도 신천에서 홍수가 크게 났고 각 지역의 재변으로 농사를 망쳐 세금 경감 처분이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액리와 언니의 모반 작당이 있어서 공주가 살아있는 동안 조용한 해가 없었습니다. 순조 24년인 1824년 9월 20일 복원의 작호를 받고 정식으로 공주로 책봉되었는데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후궁숙의 박씨 소생의 영운옹주가 먼저 책봉되어야 맞지만 순원왕후 소생의 보건공주가 책봉된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삼매열림이란 글에서 보건공주를 보건이는 품성이 번화하고 깃골이 풍영하여 수중의 연꽃 같다고 표현했는데 풍영하다는 말은 풍만하고 기름지다는 의미라 젖살이 통통한 아가씨로 추측됩니다. 아버지 순조의 영향으로 보건공주도 명운공주, 덕운공주처럼 문예활동을 했는데 보건공주 글씨첩이 남아있고 창덕궁 경운각의 부속 건물인 옥화당에서 지내던 공주가 남긴 한글씨 7편과 한문시 3편이 모여 있습니다. 순조 30년인 1830년 순조의 대리청정기에 부마 간택이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낙점된 사람은 부사과 김영근의 아들 김병주로 그의 본관은 안동 김씨이며 순원왕후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4월 28일 가래를 올렸고 이때 공주가 입었을 화롯이 남아있는데 공주는 혼인한 지 2년 만에 15세의 나이에 후사 없이 요절을 했고 소식을 들은 순조는 빈소를 차리는 날 직접 공주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부마는 배우자인 공주가 먼저 죽었어도 재혼이 금지되어 김병주의 후사는 양자를 통해 이어지는데 불과 한 달 후 병약했던 언니 명운공주마저 사망해 순조와 순원왕후의 자식들 중 가장 오래 산 자식은 덕운공주가 됩니다. 한편 서울시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경 내에 보건공주와 창녕이 김병주의 제실이 있으며 등록문화재 제40호로 2002년 지정되었는데 보건공주와 창녕이의 묘가 인근에 있어 이곳은 속칭 공주릉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명의 어원이 된 둘의 묘는 2002년에 용인으로 이장되었는데 공주릉은 강북구 번동 아랫벌리에 있던 마을로 국말궁동이라고 했고 2009년 서울에서 네 번째로 넓은 공원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안에 창녕이 궁제사가 있는데 원래 인조 때 반정 공신인 신경진의 별장이었으며 이후 순조 때 순조의 둘째 딸 보건공주와 부마 김병주의 제실로 쓰였고 일부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 1955년에 복원되었습니다.
한편 복은공주가 혼인하면서 궁궐에서 쓰는 삼해주 제조 비법을 전해 안동 김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는데 2021년 현재 안동 김씨 집안의 며느리인 권희자 명인이 삼해약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신 중 급체로 요절한 순조의 적삼녀 덕온공주. 덕온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삼녀이며 조선 역사상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마지막 적통공주인데 순조 22년인 1822년 6월 10일에 태어났고 순산이었다고 합니다. 덕온공주가 태어난 1822년은 효명세자가 14세로 이미 혼인한 상태라 동복오빠 효명세자와 언니 명운공주, 복온공주, 이복 언니 영운홍주를 비롯해 세자빈 조씨까지 있어 왕실이 한창 다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왕실이 아닌 민간에서는 1821년부터 시작된 콜레라의 대유행 시기라 1822년까지 순조의 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역병을 불러오는 귀신에게 여러 번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명운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듯 덕온공주도 병치레가 잦았는데 순원왕후가 덕온공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앓고 있는 병이 어떤지, 잘 나았는지 등의 공주의 건강을 언급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무사히 성장해 순조 29년인 1829년 3월 6일 8세의 나이에 덕온이란 자코를 받고 공주로 책봉되었지만 책봉된 뒤 차례대로 가족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복 언니 영운홍주가 9세 때인 1830년에 효명세자가 11세 때인 1832년에 언니 명운공주와 복운공주가 세상을 떠났고 13세 때인 1834년 11월에는 아버지 순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8살 때부터 13살까지 1에서 2년 간격으로 가족 5명이 줄초상이 난 것으로 나이가 16세나 되어 순조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순원왕후가 금물령을 내리면서 가르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원종은 아직 10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라 부마 간택의 주도권은 수렴청정 중인 순원왕후에게 있었는데 순원왕후는 미리 점찍어 놓았던 윤치승의 아들을 낙점해 남영위로 봉작했습니다. 윤신지는 윤두수의 손자로 선조의 서삼녀 정혜옹주의 부마이며 윤혜선의 어머니는 순원왕후와 같은 안동 김씨 가문이라 명운공주와 복운공주에 이어 이번에도 인척관계에 있는 윤혜선을 사윗감으로 고른 것입니다. 8월 13일 공주는 친령례를 치르고 저동 신혼집으로 갔는데 효명세자는 삼매열림에서 덕온이는 성격이 총애하고 기골이 청명한데 하루 종일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다고 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었답니다. 당대 왕실의 분위기는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문화예술적인 성취에 힘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덕온 공주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저동궁으로 들어가면서 가져간 국문 한문책의 수가 4,000권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또 공주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순조가 한문으로 적은 자경전기를 한글로 옮겨 쓴 것으로 직접 번역해 한글로 옮겨 쓸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번역한 것을 필사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종 10년인 1844년 5월 24일 혼인 7년 만에 23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에는 급체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공주가 사망한 날은 헌종의 계비를 간택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덕온 공주가 경사를 치르기 위해 창경궁 통명전에 들어갔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고 급체를 했고 사망하기 직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바로 사망했고 공주도 아이를 매장한 지 2시간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록과 상반되어 5월 24일에는 간택이 없었는데 남편 윤혜선은 이후 43년을 더 살고 1887년 사망했으며 부마는 재혼이 금지되어 평생 혼자 살았고 후사가 없어 철종대의 친척 윤용구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한편 덕온 공주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한 덕온 공주 집안의 한글 자료를 2018년 11월 문화재청이 미국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는데 조선 왕실의 한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덕온 공주가 아름다운 한글 궁체로 손수 쓴 자경전기와 규훈이 주목을 끄는데 모두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덕온 공주가 한글로 번역해 작성한 자료로 이번에 처음 발견되어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순조가 후궁에게서 낳은 유일한 자녀인 영운홍주. 영운홍주는 순조와 후궁 수계 박씨 사이에서 낳은 딸이며 효명세자가 애틋하게 여겼던 이복 동생인데 순조 17년인 1817년 10월 11일에 태어났고 딸의 탄생으로 박씨가 종이 품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계 박씨는 궁인이었다는 점 외에 알려진 것이 없지만 출신이 대단치 못한 승은궁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승은후궁이 후궁 첩지를 받으려면 왕의 총애는 당연지사고 자녀 여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영운홍주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았고 말도 잘하지 못했는데
효명세자는 여동생들에 대한 우애가 깊은 사람으로 옹주를 불쌍하게 여겨 자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다만 왕비 소생의 적통공주들인 명운공주, 보곤공주, 덕운공주처럼 시문을 짓고 글씨를 쓰는 등의 문예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고 1829년 4월 8일 나이 1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망할 때까지 금을령 물론 부마 간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통 왕실의 혼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세에서 13세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실록 등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승정원 일기의 기사를 보면 약방에서 옹주의 병원을 끝내 치료하지 못하였으니라는 언급이 확인되는데 구체적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오랜 건강 문제로 혼인 준비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허정은이 영은옹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숙의 박씨의 소생인 것까지 같으며 드라마상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운옹주의 묘는 원래 무녀세자와 의빈성씨가 묻혀있는 효창원 동쪽 99보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현재는 서삼릉에 옮겨져 관리 중이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영운옹주 인장 2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 몰아보기는 정조의 하나뿐인 딸과 순조의 3명의 공주와 1명의 옹주였습니다.